안녕하세요. 미대 멘토 아트스쿨입니다. 요즘 미대의 비실기 전형을 목표로 입시 계획을 정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대학에서 비실기 전형을 점차 확대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실기는 단순히 내신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뿐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혹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서류, 홍익대 미술활동보고서나 고려대 창의활동보고서, 이화여대 활동보고서 등의 최상위권 대학에서 예체능 서류를 함께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대와 세종대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실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예체능 서류들은 모두 학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면접도 학생부에 대한 질문을 함께 진행합니다. 홍대와 세종대도 면접에 실기가 포함되어서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만 면접 점수와 함께 학생부의 점수가 최종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비실기의 수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비실기를 한다고 하면 학생부 관리, 생기부 관리 등의 준비를 고1부터 하는 것입니다. 미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 내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교과 전형, 생기부와 추가 서류를 평가하는 예체능 서류 전형과 달리 학종 전형은 오로지 생기부만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현재 서울대학교 디자인과를 포함해 국민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홍대에서도 고른 기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의 4개 전형에서 진행합니다. 미대 생활기록부 평가의 중요성,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서류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부 관리는 학교생활의 공통적인 부분을 잘했는가, 비교과를 중심으로 능동적인 활동을 했는가, 이 두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고교학점제에 변화하는 학교생활의 기준입니다. 미대생 기부를 평가하는 이유, 4번의 내신과 학년 평균주 1회 수행평가를 생각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생활의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학생의 진로에 대한 내용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성장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수능과 실기의 경우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학생의 과정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고교 3년의 관심사와 활동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진로와 전공의 발전 과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죠. 우선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일한 활동이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학교 전체를 기준으로 예체능에 무관심, 미술과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기에는 부족한 교내 현실 등 다양한 아쉬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 발전시키려 여러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미대생 기부의 선택. 현재 고교학점제의 특징은 학생의 진로와 학과를 함께 진행하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더욱 살려주는 능동적이며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초반인 지금은 혼란을 거치고 있지만 정착을 한다면 기존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결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체능은 글쎄요. 정착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인 과목 선택을 넘어서 각자 도생해야 할 듯합니다. 고1의 학교 지정으로 정해진 수업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고1에 미술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술 수업은 미술을 진로로 고민하는 학생들의 수업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공통 예체능 수업이죠. 그리고 많은 학교가 이 다음에 미술 수업이 부족합니다. 과목 선택의 중심축이 이과로 몰려 있습니다.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공감하죠. IT를 넘어서 AI 세계에서 얼마나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고교학점제의 많은 부분도 이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개설 과목과 중점 프로젝트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육열이 강한 학군지, 수능 경쟁력이 있는 학교일수록 한국의 의대를 중심으로 과학 과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체능은 없습니다. 예체능도 있기는 있죠. 거점학교, 고교 대학 프로그램 등 입학했던 학교에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고의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1 재학 중에 고2 학과의 시간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교 진학 전엔 미술을 고민하거나 적어도 고2 시간표를 결정하기 전에 미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교학점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의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2.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해줍니다. 3.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점학교와 공유 캠퍼스,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콜라 캠퍼스이란 무엇입니까?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학교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형태.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전공교사가 없어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 등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개인의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함. 1. 공유형 선택 교육과정 공유 캠퍼스. 학교의 교육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근 학교를 권역화하고 학교 간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공유하는 운영체제. 공유 캠퍼스 운영. 학교 간 공동연대를 통하여 단위 학교의 특색 있는 교과목과 교육활동을 공유하여 학교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역량 극대화로 서울형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함. 2.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 거점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서울 전 지역의 희망 학생이 선택하여 개별 참여하는 교육과정. 단위 학교에서 여러가지 여건 소인수 선택, 교원 수급, 교실 등 물리적 공간 등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본교 및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선택 기회를 부여함. 어떻게 해서 무엇을? 2025년 고교학점제부터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답을 채운다 에서 문제를 만든다 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자율권이 강조되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프죠. 뭘 하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은 세특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내 행사와 활동에서 진로의 발전을 보여줄까?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진로 분야라고 평가받을까? 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빨리 적응하는 학생이 승자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고교대학 연계 강좌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1학년에서 2학년 대상의 강좌입니다. 여기서 2학년 수업은 2학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1 겨울방학에 신청합니다. 다른 거점학교나 공동협력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선택하는가? 이고 그 선택의 시점은 언제 미술로 진로를 결정했는가? 입니다. 변화하는 학생부 종합의 핵심 평가는 어떻게 활동했는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언제 미술을 결심했는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고등학교 선택과 고1 초의 미술활동의 선점이 고교학점제에서는 부정 출발이지만 대학 입시 미대학종에선 미술형제입니다.